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구찌입니다. 9월 1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1,429건이며 그중 호치민 5,368건, 빈지영 3,440건, 하노이 51건, 다낭 55건입니다. 하노이시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는 현 전염병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감염자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 어렵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 질병통제센터 부국장은 9월 1일 오전 진과의 인터뷰에서 하노이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위원회에서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에 최종 보고 전까지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데이터와 전염병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 질병관리센터 관계자는 다가오는 9월 2일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고 소그룹으로 모여 먹고 마시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연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심리적 영향과 함께 인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논의한 후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는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한 번의 풀사이클이 필요하지만 하노이시는 조건이 허용되는 경우 반주기 간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노이시는 최근 급격하게 감염자가 증가한 타잉수원중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감염자가 적시에 감지되고 추적되고 있으며 더 이상 복잡한 감염 클러스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에서는 하루 평균 감염자가 약 60에서 70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최근 들어 100건이 넘는 날도 있었으며 이날은 대부분 타잉스원 지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노이시는 9월 6일까지 연속 45일 동안 3차에 걸쳐 지시령 16호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트남 남부 빈증, 롱안, 떠이닝, 띠엔장, 벤째, 짜빙성 등 6개 성에서 코로나 상황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 지시령 16호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박린성 질병통제센터는 8월 31일 오후 뜨선 보건지역에서 한 명의 양성 사례가 발생해 최종 검사 결과 감염자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감염자는 뜨선 지역의 따농구 드엉로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시장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던 상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사례가 발생한 후 띠엔주 지역과 뜨선 지역 보건당국은 상호 협력하면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긴급 시행하고 방역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8월 31일 밤 해당 지역에서 약 3만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이동 지역의 다이텅 및 다이비 등 2개 마을에 대해 의료 봉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자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뜨선 지역의 드엉로이 마을 전체에 대해 의료 봉쇄를 진행하고 14개의 전염병 통제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감염자 발생을 확인한 박린선 인민위원장은 띠엔주 지역의 다이동 구역 전체에 대해 의료 봉쇄를 지시해 8월 31일 21시부터 14일 동안 마을 전체가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박린선 최대 공업단지 중 하나인 VSIP 공단과 인접한 지역으로 현재 공업단지 인근 4개 마을 4,082세대 3410명에 대해 의료 봉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린성 인민위원장은 의료 봉쇄가 결정된 지역에서는 8월 31일 밤 9시부터 근로자들을 포함해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이동 지역과 띠엔주 지역의 해당 마을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중북부 응해안성 경찰은 지난 8월 29일 중앙집중식 격리시설 입소 규정을 위반한 여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여성은 48세로 지방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격리시설 이동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방문한 보건당국자들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옷을 벗고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던 여성은 결국 중앙집중식 격리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28일 오전 6시경 하노이시 타임즈시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열과 호흡곤란 상태로 병원에 가기 위해 115 응급센터에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아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구급차 운전기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올린 사람은 구급차에 함께 온 의료진에게 환자가 응급 상황이니 지금 출발한 후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은행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출발하지 않은 채 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타임즈시티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구급차 비용 72만 동을 현금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아는 사람에게라도 연락을 해 돈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거리두기 규정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어서 결국 115 응급센터 응급조정실에 전화를 한 후에야 은행 송금이 가능했지만 구급차 안에서 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야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115 응급센터 행태에 대해 하노이시 보건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체가 아니고 현재 은행 송금에 대한 지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한 비용 지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115 응급센터장은 일부 응급 상황에서 환자 가족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하노이시 보건국과 관련 문제점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의료진과 구급차 기사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의료진의 말대로 현금만 받는 규정이 사실이라면 환자들이 응급실에 어떻게 가겠는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